안녕하세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마틸다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남종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초거대 AI를 넘어 초소형 AI 시대를 맞이한 기업 기관 담당자 분들께서 AI 프로젝트를 좀 성공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하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입니다. 초거대 AI 및 초소형 AI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요. 기업 기관에서 맞이하시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AI 옥수 구축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마틸다 AI 플랫폼 및 구축 사례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KT 클라우드가 가지고 계신 AI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 인프라들을 보다 손쉽게 활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SaaS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프로덕트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내용은 모바일 앱이 전 세계 40%의 인구들에게 알려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6년이고요. 생성형 AI가 알려지는 데는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는 장표는 미국의 상장기업 3,000개 기업의 CEO들께서 어떠한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축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관심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요. 아래에 있는 부분은 중요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모든 키워드들을 좀 압도할 정도로 AI 테크놀로지에 대한 언급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한 분기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 AI에 대한 관심들,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들을 실제 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유즈 케이스들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AI를 빌드업하기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학습과 추론을 하기 위한 AI 칩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24년 1분기는 어떨까요? 이제는 칩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이 AI 칩들이 엔비디아 소프트웨어하고 100% 호환된다라고 이 얘기는 했지만 실제 AI를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의 케이스들을 들여다보니 적합한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와 GPU가 여전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들은 서로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는데요. LLM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범용 모델이 실제 필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을 해주지만 실제 프리트레인을 시키거나 인퍼런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LLM을 기반으로 스몰 LLM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다양한 정말 많은 유즈 케이스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최근에 그 스팀이라고 하는 게임 플랫폼에 생성형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1000개 이상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는 실제로 와 있는 미래이고요. 실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세 가지 부분이 좀 중요한 영역인데요. LLM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나와 있고요. 스몰 LLM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 유형별로 최적의 SLLM을 선택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는 사내외 유즈 케이스를 발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AI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좀 보안 및 내외부 규제 사전 검토가 필수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AI 인프라스트럭처와 어떤 관계가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고객들이 AI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을 하실 때 보안 및 내외부 규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지 않으셔서 나중에 또 검토를 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인프라 구성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보안 인프라, 네트워크 관련된 분들과 사전에 협업 체계를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LM 파라미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픈소스 그리고 클로스드 소스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엣지 디바이스에 AI를 배포해서 보안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 유형들입니다.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그 외의 영역까지 정말 많은 잡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데요. 하단의 모델 레이어들입니다. 모델 레이어입니다.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모델들이고요. 정말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 유형별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고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적용을 자동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십니다. 이제 ML, LLM 옵스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내용은 AI 인프라스트럭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업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으신데 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클라우드를 또 활용하실 수 없는 기업 기관들이 아직 있으시거든요. 검토하실 때 보유하고 계신 GPU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시고요. 부족한 GPU를 또 확보해서 활용하시기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 전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LLM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 내부에 사실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인데요. 좋은 데이터를 모아서 사내에 스몰 LLM을 만든 다음에 실제 서빙을 하려고 하실 때 좀 제약에 부딪히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생성형 AI, API 서비스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때는 외부로 나가는 요청이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검토를 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호출에 대한 비용들도 관리를 하셔야 되시거든요. 그래서 토큰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되고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외부로 누출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에 대한 검토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 보시는 장표는 MLOps의 성숙도 레벨입니다. 각 단계별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직이 유기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외부의 AI에 필요한 대응을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레벨 0부터 4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0부터 4까지 단숨에 갈 수는 없습니다. 각 단계별로 굉장히 갖추어야 되시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 기업 내부에서 해결하시기는 힘드십니다. 좋은 파트너가 필요하시고요. 저희 같은 이제 파트너가 필요하십니다. 다음 장표는 저는 정보 보안 로그, 물리 보안 로그들을 좀 대용량으로 모아서 분석하는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하둡이 사실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지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하둡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시잖아요.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툴들이 정말 좋은 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GCP의 빅쿼리 같은 것들, 일반 프로그래밍 사용 지식이 좀 없으신 분들도 쉽게 활용하실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제 데이터는 모였습니다. 이걸 활용하실 수 있는 MLDL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접근하는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는 AI 에셋입니다. MLDL 프로젝트 또 LLM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입니다. AI 자산은 데이터, 셋, 그리고 학습하는 코드, 그리고 이를 서빙하기 위한 서빙 엔진들, 또 이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한 파이프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랫폼을 만들 때는 현장에서 AI 에셋을 관리하고자 하시는 니즈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셋을 기준으로 여러 플랫폼들을 선정을 하시고 에셋이 사용자 또는 내부에 있는 사용자들에게 유효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로 말씀드리는 MLOps 프로세스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로 공통적으로 고객들이 어려움을 겪어하시는 부분입니다. 자원을 할당하고 그리고 모델을 개발하고 또 평가하는 일련의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만드시는 것, 그리고 또 배포에도 리소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MLOps와 LLMOps의 좀 차이점입니다. 최근에 이제 플랫폼의 동향을 좀 보면 LLMOps가 일반적인 MLOps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사용자 경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프로덕트 라인업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저에 깔려 있는 것들은 MLOps입니다. MLOps가 기저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어야 LLMOps도 유기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데이터셋 관점에서는 ML 같은 경우는 대용량 데이터셋을 모아서 학습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LLMOps는 소량의 기업 내부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전문 지식이나 평가 세트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거나 모델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MLOps 같은 경우는 모델이 처음부터 만들어집니다.
모델에 대한 아키텍처부터 설계를 하시고요. 또 만들어 학습시켜보고 평가해보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을 하십니다. LLM 옵스는 FM을 기반으로 레그 또는 파인 튜닝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서빙 레이어인데요. 서빙 레이어에서 주요한 차이점은 MLOps는 좀 명확한 성능 평가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F1이나 AUC 같은 것들인데요. LLMOps는 좀 다른 표준 매트릭 집합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운스트림 태스크 유형들이 굉장히 다양하시기 때문에 해당 태스크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들을 다양하게 마련을 하고 시행을 하고 계십니다. 기업들이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이런 절차를 거치십니다. 현재 대부분의 고객들은 사전 검토 및 검증하고 계시는 단계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유즈 케이스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기술 동향에 대한 사료도 검토를 하시고요. 범위 설정하시고 POC나 MVP 개발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구축 계획을 수립하십니다. 이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높게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 내부의 규제 그리고 보안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머추어리티 레벨을 점검을 하시고 ROI를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구현 계획을 수립하시고요. 그리고 서비스 구현 단계에서는 MLOps 플랫폼 또는 LLMOps 플랫폼을 선정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데이터를 잘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지표 수립, 모니터링, 교육 및 확산 등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셔야 합니다. 저희 마틸다 플랫폼은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고객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좀 반영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AI 통합 개발 환경 플랫폼, 코드 기반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요. AI 인프라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전문가도 없으시고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가들도 보유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통합 운영 관리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자원은 사용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최적화된 자연 활용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희 플랫폼은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가 동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나 배포가 가능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DS 엔지니어들께서 들어오셔서 주로 활용하게 되시는 마틸라 AI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관리하고 계신 AI 에셋들을 한 곳에 모아서 거버넌스 하실 수 있는 에셋 허브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구성원에 대한 자원에 대한 설정들, 권한 설정들, 그리고 플랫폼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실 수 있는 어드민 콘솔을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는 에셋 허브를 플랫폼에서 바로 인테그레이션 하셔서 바로 조회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AI 플랫폼과 에셋 허브를 좀 통합을 해서 한 싱글 오브 페인 글래스로 제공해 드리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6가지 총 장점인데요. 노트북 중심의 연결 및 자원 스케줄링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또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고객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파이프라인들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도 있고요. 만들어 드린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내 회사, 내 기관에 맞는 파이프라인을 또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를 제공해 드리는 다양한 서빙 프레임워크도 지원을 해 드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인퍼런스 API를 소비할 엔드포인트 앱을 배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를 선택해서 만들어 놓으신 앱을 자동으로 배포하는 체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자원 할당 기능들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카드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인프라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튜닝 작업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좀 구조도입니다. 하단에 CMP4 K8S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라인업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 CMP를 통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을 쉽게 디플로이먼트 하실 수가 있고 배포된 쿠버네티스 환경 위에 저희 MLOps 플랫폼도 손쉽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구축 사례입니다. S사 사례이고요. 이 만들어드린 플랫폼은 기존의 고객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다양한 데이터 셋들을 저희 플랫폼과 인테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현재는 전사 AI 과제를 수행하실 때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내부에 있는 AI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사용자들을 한 400여 분 정도 교육하는 데 플랫폼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GPU 서버 130대, CPU 서버 50대 규모의 좀 클러스터 규모를 만들어 드렸고요. 앞서 설명드린 플랫폼은 이 클러스터 위에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저희 마틸다 AI 플랫폼과 에셋 허브가 인테그레이션 된 사례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원천 시스템에서 데이터가 발생을 합니다. 글로벌리하게 발생을 하고 계시고요. AWS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S3에 업로드를 하시면 저희 AI 데이터 허브 코어라고 불리는 데이터 허브에, 에셋 허브에 이 데이터가 보여지게 되고요. DS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온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작업들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KT 클라우드와 저희가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앞서 세션에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하이퍼스케일 AI 컴퓨팅, 그리고 AI 서브, 그리고 엔비디아 GPU 상품들이 곧 출시가 될 텐데요. 이 일련의 상품들이 다소 좀 따로따로 개발을 하시고 운영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핵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을 엔비디아 GPU의 서빙으로 AI 에셋 허브를 통해서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우선 만들어서 24년 3Q에 좀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GPU 자원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질수록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리고 KT 클라우드 위에서 또 다른 클라우드로 AI 워크로드들을 또 배포하고 학습하실 수 있게끔 되는 선택지를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신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담아서 개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고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계신 여러분 여정에 메가전 클라우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